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엔 법은 있는데 조사하는 기관이 없다.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과 따돌림,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국회의원 여영국 의원실과 금속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영국 의원님의 여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가 현장 공장 문 앞에서는 여전히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면 고쳐 쓰는데 사람이 일하다 다치면 그 다친 그 자체도 억울한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도 또 산재 요양 신청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세상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2016년도에 법을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조사해서 불이익을 주는 기업주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처벌을 해야 될 노동부는 직무 규정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규정에 근로감독관은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으라고 되어 있으면 밥 한 끼만 먹을 겁니까? 정말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담은 직무 규정을 바꾸고 산재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우리 금속 노동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좀 들으시고 우리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이런 아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시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은 왜 벌어지는가? 이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영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구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님, 그리고 정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 지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창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지위원회 조합원 세 분 순서대로 생생한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영 지회장님부터. 네, 저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오동영입니다. 저희 한국타이어가 지금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근육류계 질환이나 질병 등으로 산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하면 담당 부서나 현장 관리자들이 재해자에게 강제휴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해도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휴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신청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보통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재해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장에서 강제 전원 배치를 요즘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유형 치료 후 복귀를 하면 원직으로 복귀를 시키지 않고 다른 공정으로 배치 전환을 시켜서 재해자가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산재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종결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로복지원에서 산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공단 자문의사회를 통해서 해당 상병의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복지자들에게 별도의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에 회사에서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공상을 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만은 근로복지원단에 산재를 접수한 산재자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자와 차별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 규정으로서는 업무를 산재 종결 후에 복귀할 때 공장장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또한 공장장의 허락하에 산재자들에게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현장 사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 지회장 정석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에 금속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된 이유가 사측의 상해금 산입 그리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기광산업지회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용접일과 그라인딩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의 무릎은 닳고 닳아서 저희 지회가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직까지도 그 복귀자를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지금 타 공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쥐야 2교대 기본급 삭감 그 이유가 모두 산재 처리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고 그 역식에 회사는 갖은 방법으로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고 그 노동자는
결국에는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직까지도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산재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그걸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산업자의 보호상법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노동자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조사하는 곳이 당연히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노동청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이것이 경찰의 업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노동자로서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바꿔주십시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조사하고 산업재해 보상법을 조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직무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접 노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접 일을 하다가 불똥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취업 치료 이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취업 치료라는 이유로 개인 연월차 산재 기간에 개인 연월차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연월차 처리가 이제 됨으로 인해서 이제 휴업 급여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개인 연월차 개인 휴가 처리는 명백히 이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법에. 근데 이 억울한 일을 고소해봤지만 경찰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루빨리 저처럼 개인 휴가 처리되고 또 요양 휴업 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처벌과 조사를 책임지는 그런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연간 한 8만 건 정도 산재 승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재 예방이나 보상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최소 3배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가해질 너무나 많은 압박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왜냐 그러면 산재 치료 한번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목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압박에 밀려서 산재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사례에서 말씀들이 나온 것과 같이 가장 극악하게 하면 산재 승인 이후에 일을 안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기실에 대기 발령시켜 놓기도 하고 원직으로 복직시키지도 않고 그런 형태로 무한정으로 이제 놓아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불이익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산재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계속적으로 2차, 3차, 4차 가해를 가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를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그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모두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를 산재보상보험법에 법률로서 명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이 법률에 따른 조사와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이나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게 당연히 자기 직무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기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재보상보험법에 이미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됐고 처벌 조항이 명시됐고 그 다음 남은 절차는 불이익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명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부 장관이 해당 담당 과장한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당장 이거 규정에 명시해야 하고 그냥 공고만 내버리면 되는 건이거든요. 이러한 아주 초보적인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이러한 것 자체를 그냥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산재 노동자들은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를 막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명백하게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면 그것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저 기자분들께서 돌려드리는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산재보상법 위반하고 불법이 만연해도 수사권한 없다며 직무유기, 노동부 직무규정 개정하고 불이익 처우 자행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라.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산재 보상 보험법입니다.